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조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조경의 시초는 선사 및 고조선 시대부터입니다. 여러분 대동사강이라고 들어보셨죠? 개국 이후부터 일제감정기까지 한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대동사강인데요. 이 역사서에 따르면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우고 단군 조선의 노을왕 때 처음으로 유를 만들어 짐승을 키웠다고 해요. 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중국에서도 주시대에 포, 유, 원을 만들었다고 했었죠. 한국에서도 노을왕 때 유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삼국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즉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로 넘어오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역사적 장소들이 조경 유적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먼저 고구려를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는 세 가지 정원을 알아두셔야 해요. 첫 번째, 동명왕릉의 진주지입니다. 지로 끝나는 것은 대부분 연못을 의미하는데요. 동명왕릉의 진주지는 동명왕릉의 서쪽에 있는 인공 연못이에요. 연못 바닥에서 자갈과 연화씨, 즉 연꽃의 씨가 발견되었고 못 안에 4개의 섬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섬의 이름은 복례, 방장, 영주, 호량이었습니다. 복례, 방장, 영주, 이것도 우리 중국 조경과 일본 조경에서 들어보았죠. 맞아요. 신선사상에서 근거한 이름이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안악궁입니다. 안악궁은 고구려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후 건립한 왕궁의 유적이에요. 이 안악궁 터에서 정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안악궁이 고구려에 해당되는 조경 유적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장안성입니다. 평양성이라고도 불리는 장안성은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마지막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도 고구려 시대의 정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백제입니다. 백제도 세 가지 정원을 알아두세요. 첫 번째, 입류각인데요. 입류각은 동성왕 때 지어졌던 충남, 공주시, 공산성에 있는 누각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입류각 주변에 새와 짐승을 길렀던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궁남지는 백제 무왕 때 조성된 연못이에요. 이 연못을 파고 물을 채우기 위해 20열이나 되는 긴 수로로 물을 끌어왔다고 합니다. 연못 중간에는 섬을 만들었는데 이 섬은 신선이 산다는 방장산을 의미합니다. 궁남지는 우리나라에 위치한 최초의 신선사상이 반영된 곳이라는 걸 꼭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백제는 석연지를 만들었는데요. 석연지는 의자왕 때 돌로 만든 작은 연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일본 조경 때 배웠지만 노자공이 백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신라시대입니다. 신라는 두 가지, 구품연지와 구룡지를 기억해 주세요. 구품연지는 불국사 청원교와 백운교 앞에 있던 타원형의 인공 연못이에요. 극락정토의 불교의 이상향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연못을 영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룡지는 경남 하산에 있는 통도사에 조성된 연못으로 통도사가 창건될 때에는 배를 띄울 정도로 컸으나 현재는 4에서 5평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통일신라시대입니다. 통일신라시대 조경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경주에 있는 안압지입니다.
임해전 지원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합니다. 안압지는 뱃놀이를 즐기던 주유 공간이었으며 연못 안에는 신선사상을 배경으로 한 3개의 섬이 있고 해안 풍경을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못은 직선과 곡선이 함께 호환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직선과 곡선이 연못에 호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무산 12봉을 모방한 가산, 즉 인공적으로 산을 만들었어요. 또 여기에는 없지만 관수와 배수 시설이 분리되어 잘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통일신라 시대의 포석정은 유상국 수연을 하였던 장소로 중국의 왕이지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유상국 수연이 무엇인지 배웠는데요. 물줄기에 술잔을 띄웠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말하면 술잔이 물줄기를 따라 흐르면서 자기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동안 씨를 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온 법주사 석연지도 통일신라 시대에 해당된다는 점을 같이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의 특징을 먼저 볼게요. 특징 첫 번째로 의종 때 조경이 가장 활발했습니다. 둘째, 중국 송나라와 문물 교류가 활발했었고 화려한 관상 위주 정원이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화해류나 석가산 수법 등이 도입되어 발달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내원서라고 고려시대 정원관리부서가 있었다는 것까지 함께 알아두세요. 고려시대 궁궐안의 조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고려시대 궁궐터였던 만월대에는 동지라는 큰 연못이 있었는데요. 왕과 신하들의 위락 공간이었으며 사루라고 하는 누각을 세우고 모란이 피는 시기에 연회 장소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궐 안에 이국적인 화원과 정자가 도입되었고 공을 쳐서 운동하는 격구장이 조성되었으며 석가산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민간정원으로 유명한 곳은 맹사성 고택과 채충원 정원이 있었고 사원으로 청평사 문수원 정원의 남지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문수원 남지는 영지로서 종교적인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장 개념의 별서 정원으로 탁강무가 조성한 경념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조경 중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빠르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와 한국 조경의 특징을 다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만 안녕!